안녕하세요. 딥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커마 2급 실기 모의고사 3회 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기본 작업 1번입니다. 총 배점은 5점이고 그냥 시험지를 보면서 그대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만 입력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총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2번입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 각 2점씩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A1에서 F1 영역은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글꼴은 궁서체,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시오. 자, 먼저 A1에서 F1 영역부터 잡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맞춤이라는 탭으로 이동하면 되고요. 가로에서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메뉴는 셀들을 병합하지 않고 지정된 영역에 글자를 정 가운데로 보이게 하는 기능입니다. 확인 누르면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글꼴은 궁서체로 지정해야 되고요. 글꼴 크기는 16포인트, 마지막 굵게입니다. 배점은 2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A4에서 A5, A6에서 A7, A8에서 A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자, A4에서 A5 범위 잡으면 되고요. 두 번째부터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범위도 한꺼번에 잡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런 다음에 A3에서 F3 영역은 가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현재 세로 가운데 정렬만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이렇게 셀 너비 넓히시면 안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는 메뉴는 세로 메뉴예요. 여기는 세로 위쪽, 얘는 가운데, 얘는 아래쪽입니다. 기본값이 세로 가운데 체크되어 있었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부분이 가로 정렬 메뉴입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가로 가운데 맞춤을 추가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F4에서 F9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날짜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예를 들어서 2026년 7월 1일이 2026년 7월 1일 수요일처럼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원본 범위 F4에서 F9 영역부터 잡아야 되고요. 블록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들어가서 기본 형식은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연도가 4자리로 표시돼야 되기 때문에 Y를 4개 쓰면 됩니다. Y를 2개 쓰면요. 연도를 2자리로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요. 지금처럼 4개를 쓰면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이라는 문자가 붙어야 되고요. 한 칸 띄고 월도 2자리로 표시돼야 되죠. 이럴 때는 M을 2개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월이라는 문자가 붙어야 되고요. 한 칸 띄고 1도 2자리로 표시돼야 되죠. 네, D를 2번 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1이라는 문자가 붙어야 되고요. 여기까지 하시면은 Y가 4개니까 연도가 4자리, M이 2개니까 월도 2자리, D도 2개니까 1도 2자리로 표시됩니다. 여기까지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들어가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1입니다. 원래 원칙은 우리 문자를 쓸 때는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써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는 생성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는 해당 날짜에 요일이 한글로 표시돼야 되는데 수, 요일, 목, 요일처럼 세 자리로 표시돼야 됩니다. 이럴 때는 A를 사용하면 되는데 A를 3개 쓰면은 A를 3개 쓰면은 요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일처럼 요일이 한 자리로 표시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요일이 한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로 표시돼야 되죠. 월, 요일, 화, 요일, 수요일처럼 요일을 세 자리로 표시할 때는 A를 4개 쓰면 됩니다. 네. 정리하면 요일을 한글로 표시할 때 A를 3개 쓰면은 한 자리, 월, 화, 수, 목, 금으로 표시가 되고요. A를 4개 쓰면은 월, 요일, 화요일처럼 요일이 세 자리로 표시됩니다. 요일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A 말고 D를 3개 쓰면 요일이 영문 약어로 표시가 되고요. D를 4개 쓰면은 요일이 전체 영문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네. 지금 저희는 요일이 세 자리로 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 세 자리 이럴 때는 A를 4개 쓰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4번입니다. 비사에서 비구 영역의 이름을 평가 항목으로 정의하시오. 자, 비사에서 비구 범위부터 잡아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름 상자에 가서 평가 항목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항상 이름 쓴 다음에는 엔터키를 눌러야지만 이름 정의가 끝납니다.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서를 아무 데나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름 상자에다가 평가 항목 써보면 돼요. 네, 잘 됐죠? 마지막 5번입니다. A3에서 F9 영역에 모든 테두리를 정의한 후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하시오. 자, A3에서 F9 영역부터 잡아야 되고요. 홈 탭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 다시 한번 들어간 다음에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면 됩니다. 끝났습니다. 총 배점은 10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기본 작업 3번입니다. 텍스트 나누기 기능이 나왔네요. 텍스트 나누기 기능은 하나의 셀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특정 구분기호 또는 고정 너비를 기준으로 여러 셀로 나누어주는 기능인데요.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3에서 A13 영역에 대해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여 열을 구분해 나타내시오.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고 기획 점수와 참여도 열은 가져오기에서 제외하시오. 네, 현재 화면을 살펴봤더니 글자들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인데 모두 다 A열에만 입력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B열과 C열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치 B열과 C열의 데이터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칸을 넓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본 데이터는 모두 다 A열에 있습니다. 네, 원상 복귀할게요.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은 텍스트 나누기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쉼표를 기준으로 한 칸씩 옆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서 보여지게 하는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먼저 원본 데이터 범위인 A3에서 A13 범위부터 잡아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텍스트 나누기를 실행하면 됩니다. 텍스트를 나눌 때는 지금처럼 구분 기호를 이용해서도 나눌 수 있고요. 너비를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현재 문제는 쉼표라는 구분 기호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기본값인 구분 기호로 분리됨에 체크된 상태에서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얼핏 원본 데이터가 보이죠, 현재? 같은 데이터입니다. 다음. 그런 다음에 저희가 쉼표를 기준으로 나눌 거죠. 그러면은 기본값인 탭은 풀고요. 여기 쉼표에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와 동시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데이터가 쪼개집니다. 네. 그런 다음에 다음
마지막 3단계인데요.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 불러올 때는 그냥 마침 버튼을 클릭하면 되고요. 저희는 지금 원본 데이터를 전부 다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기획 점수와 참여도 열은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열은 제외하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은 가지고 올 거고요. 학번이네요. 학번은 가지고 올 거고 성명도 가지고 올 거고요. 분류도 가지고 올 겁니다. 하지만 기획 점수는 안 가지고 올 거죠? 그럼 기획 점수가 클릭된 상태에서 열 가져오지 않으면 체크하면 됩니다. 발표 점수도 가지고 올 거고요. 참여도도 열 가져오지 않을 거죠? 네, 참여도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열 가져오지 않으면 체크하면 됩니다. 총점도 가지고 올 거죠? 그래서 학번과 성명과 분류는 가지고 올 거고요. 기획 점수는 제외, 발표 점수는 가지고 오고 참여도도 제외, 총점도 가지고 올 겁니다. 네, 두 가지만 열 가져오지 않음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마지막 마침 버튼 누르면 끝. 네, 배점은 5점이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입니다. 총 5문제가 출제되고요. 한 문제당 8점, 총 배점은 40점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 1에서 카테고리가 가전인 매출액의 평균을 구하여 D13셀에 표시하시오. 매출액의 평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D썸, D에버리지,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일단은 함수부터 골라야 됩니다. 첫 번째 D썸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때 쓴 함수이고요. 두 번째 D에버리지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 함수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는 숫자를 지정한 자릿수로 반올림하는 함수이고요. 라운드업은 올림, 라운드다운은 내림할 때 쓴 함수입니다. 일단은 문제에서 내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다운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에버리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즉 이 문제는 D에버리지와 라운드다운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나머지 D썸, 라운드, 라운드업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X라고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D에버리지를 이용해서 카테고리가 가전이라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13셀 클릭하고 수식 입력줄에 커서 깜빡깜빡. 네, 모든 함수는 는부터 써야 됩니다. 함수 이름은 D에버리지.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한 함수들을 흔히 데이터베이스 함수 또는 D함수라고 부르는데요. 사용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D에버리지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한 함수인데요. 가로 열게요. 총 3칸을 채워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즉 D함수는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 즉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호를 지정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은 D에버리지로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할 건데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으면 됩니다. 콤마. 두 번째는 필드. 필드가 열이에요. 열을 필드라고 하는데 계산하고자 하는 열 이름 또는 열번호를 지정해야 됩니다. 저희는 조건에 만족했을 때 매출액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매출액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으니까 열번호 4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열 번호를 지정해도 되고요. 또는 계산할 열 이름을 직접 지정해도 됩니다. 이렇게 D2셀을 클릭해도 되고 열번호 4 동일한 겁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 쓰시면 되고요. 콤마.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카테고리가 가전인 매출액의 평균만 구할 거죠. 그럼 조건의 범위는 카테고리가 가전이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즉 D함수는 조건을 연결해서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 즉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았고요.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하고자 하는 열 이름, 즉 열번호를 지정했습니다.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이 파란 색깔 표에서
네 번째에 있는 매출액의 평균을 구할 건데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만족하는 열만 골라서 구할 겁니다. 엔터 누르면 끝! 일단 카테고리가 가져진 매출액의 평균을 디에버리지로 구했습니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 이 함수 이름을 썸으로만 바꾸면 네, dsum이요.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가 나오고요. 이 함수 이름을 max로 바꾸면 dmax, 조건에 맞는 값 중에 최대값이 구해집니다. 또는 여기를 dmin으로 바꾸면 조건에 만족하는 값 중에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사용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함수 이름만 바꾸면 자동으로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지금 문제는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Average로 구해야 됩니다. 네. 값이 나왔죠? 그런데 저희는 라운드 다운을 이용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내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야 됩니다. 글이 더 어렵거든요. 표시 예를 보고 하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저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만 표시해야 되죠. 네, 이럴 때는 내림해야 되니까 라운드 다운을 사용하면 되고요. 네, 여기서 나온 값을 콤마 라운드 다운 두 번째 칸은 넘 디지트라고 해서 자릿수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숫자 2를 쓰면 됩니다. 엔터. 끝났습니다. 참고로 좀 부연 설명 더 드리면 두 번째 칸이 자릿수 지정하는 칸인데요. 그냥 1, 2, 3, 4를 쓰면 소수점 자릿수를 의미하고요. 1이라고 쓰면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해라. 2라고 쓰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는 뜻이고요. 자릿수에다가 0이라고 쓰면은 정수를 표시해라. 즉 1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1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이고요. 네, 공이 하나 생겼죠? 마이너스 2라고 하면은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공이 2개 생깁니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즉 공이 3개 생깁니다. 즉 자릿수에다가 그냥 1, 2, 3, 4라고 쓰면은 소수 자릿수를 의미하고요. 0이라고 쓰면은 정수로 표시해라. 마이너스 1, 10의 자리, 마이너스 2,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은 1000의 자리입니다. 지금은 저희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2라고 하면 끝납니다. 네, 끝났죠? 두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표 2에서 부서가 영업인 직원들의 분석 능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구하여 제13셀에 표시하시오. 조건은 L12셀에서 L13셀 영역에 입력하고 dsum, daverage, dmax, dmin 함수 중에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자, 먼저 함수부터 골라야 됩니다. dsum은 조건에 만족하는 합계를 구할 때 쓴 함수이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dmax는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 dmin은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을 구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우리는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dmax와 dmin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앞에 있는 dsum과 daverage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x 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조건부터 L12에서 L13셀에 입력하고 시작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여기다가 입력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석 능력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건데 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가 영업인 직원들의 최대값과 최소값만 구할 거죠. 여기서 부서가 영업이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됩니다. 네, 여기 있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또는 직접 타이핑해도 맞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그냥 입력할게요. 조건은 부서가 엔터 영업이죠. 예, 영업. 여긴 영업이라는 글자를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에다가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직접 써도 됩니다. 네, 부서가 영업이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요. 이런 식으로 조건이 연속해서 있어야지만 인식이 됩니다.
자, 먼저 제23셀 클릭 여기다가 풀게요. 홈에 클립보드부터 열어놓을게요. 이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Dmax로 조건에 만족하는 최대값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는 Dmax.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도 하고요. 또는 D함수라고도 합니다. 사용법 모두 똑같습니다. 바로 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총 3칸을 채워야 되고요.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 즉 표 전체 범위를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호를 지정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 잡으면 됩니다. 콤마.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호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분석 능력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열번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번째네요. 죄송해요. 네 번째. 그래서 열번호는 4라고 해도 되고요. 또는 열 이름인 분석 능력을 클릭해도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도 되고 직접 써도 되고요. 똑같습니다. 콤마. 세 번째 칸은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야 됩니다. 부서가 영어입니다. 가로 닫고. 첫 번째는 표 전체 범위, 두 번째는 계산할 열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였습니다. 엔터키 누르면은 부서가 영업인 분석 능력의 최대값이 표시됩니다. 97입니다. 이 부분은 컨트롤 C 복사해 놓을게요. 네, 클립보드에 보관되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부서가 영업인 분석 능력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죠. 함수 이름만 바꾸면 됩니다. 이 Dmax를 Dmin으로 바꾸면 돼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함수 이름 바꾸면요. 조건에 만족하는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엔터키 누르면은 부서가 영업인 직원의 분석 능력의 최소값이 구해집니다. 제일 작은 값은 80이래요. 이 부분도 컨트롤 X 클립보드에 보관하겠습니다. 네, 다 구했어요. 지울게요. 네. 저희는 결론적으로 최대값에다가 최소값을 빼면 되죠.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는 Dmax 마이너스 Dmin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정답은 17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사용법이 똑같기 때문에 한 번만 제대로 외우시면은 여러 가지 함수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립보드 내용은 지울게요. 3번입니다. 3번 표 3에서 도시명이 부산인 탑승객 수의 평균을 구하여 D27셀에 표시하시오. 탑승객 수의 평균은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Dsum, Daverage,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함수 중 선택하여 사용하시오. 일단은 올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라운드업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라운드는 반올림, 라운드업이 올림, 라운드다운 내림이니까 세 개 중에서는 올림 함수인 라운드업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이 문제도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average 사용하셔야 돼요. Dsum은 조건에 만족한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결론적으로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Daverage 사용해야 되고요. 올림해야 되니까 라운드업 사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D27셀의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는 Daverage,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한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칸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표 전체 범위를 다 잡아야 됩니다. 콤마. 두 번째는 필드라고 해서 계산할 열 이름 또는 열번을 지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탑승객 수의 평균을 구해야 되죠. 탑승객 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으니까 열 이름 4입니다. 4라고 해도 되고 또는 직접 열 이름을 지정해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열 번호 쓸게요.
콤마. 세 번째는 크라이테리아라고 해서 조건의 범위를 지정해야 되죠. 조건의 범위는 도시명이 부산입니다. 여기 있어요. 도시명이 부산이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 범위를 연결해 잡으셔야 돼요. 이 떨어져서 잡으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네. 가로 닫고. 표 전체 범위, 계산할 열 번호, 세 번째는 조건 범위였습니다. 했더니 일단은 도시명이 부산인 탑승객수의 평균이 나왔죠? 이 값을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올려야 돼요. 10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이번엔 소수점 자릿수가 아니네요. 100의 자리, 표기 예를 보세요. 결론 저희는 공을 2개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럼 자 해볼게요. 이 값입니다. 같은 값이에요. 방금 나온 값을 라운드업을 이용해서 올려야 돼요. 네. 여기서 수치값이 나왔죠? 콤마. 라운드업 두 번째 칸은 자릿수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냥 1, 2, 3, 4라고 하면 소수점 자릿수, 0이라고 하면은 정수를 표시해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은 10의 자리, 즉 공이 하나 생기고,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방금 나온 값을 그냥 1, 2, 3, 4로 표시하면은 소수점 자릿수. 네. 원본값이 2자리까지네요. 0이라고 하면 정수로 표시해라. 마이너스 1은 10의 자리. 공이 하나 생기고요.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 공이 2개 생깁니다. 마이너스 3은 1000의 자리. 공이 3개 생깁니다. 저희는 공을 몇 개? 2개 만들 거죠. 공이 2개니까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됩니다. 끝. 그래서 자릿수만 잘 지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4번. 표사에서 도서 유형의 왼쪽 두 글자가 일반이거나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S이면 정상, 그 외에는 연체로 대출 상태에 표시하시오. 여기다가 구하래요. 일단은 전체는 if문이라 보셔야 돼요. 도서 유형의 왼쪽 두 글자가 일반이거나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S이면 이렇게 끊어서 앞부분은 if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조건이 참이라면 정상이라고 나와야 되죠. 이 정상은 참값. 조건이 거짓이면 연체라고 나와야 되죠. 이 연체는 거짓값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과 참값과 거짓값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if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참값이 나오기 위해서 조건이 지금 현재 2개예요. 도서 유형의 왼쪽 두 글자가 일반이다. 조건 1이 되고요.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S이다. 조건 2가 됩니다. 근데 사이가 이거나라는 말이 나왔네요. 그래서 AND가 아니라 OR이 나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AND로 문제를 풀었잖아요. AND는 조건이 모두 참일 때만 참값을 표시하는 거였고 OR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을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거나가 나왔기 때문에 2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참값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OR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 유형의 왼쪽에 두 글자, 여기가 보면은 왼쪽 두 글자가 일반이 있고 참고가 있죠. 네, 우리는 왼쪽 두 글자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left가 나온 거고요. left는 텍스트의 왼쪽에서 문자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우린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 끝에 있는, 끝에 봤더니 N도 있고 S도 있죠. 마지막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함수 right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글자도 추출해야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죠? 하나씩 할게요, 먼저. 일단은 도서 유형의 왼쪽 두 글자, 이 부분이요. 요거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왼쪽이니까 left 함수 사용하셔야 됩니다. 는 left. left는 텍스트의 왼쪽에서 지정한 문자 개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한 함수입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는 텍스트라고 해서 문자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람, 즉 은주의 도서 유형을 클릭하면 됩니다. 콤마. 두 번째 칸은 추출할 개수를 지정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D17셀에서 왼쪽 두 글자를 뽑아야 되죠. 뽑을 개수는 2입니다. 가로 닫고 이렇게만 하시면은 D17셀에서 왼쪽 두 글자가 뽑아집니다. 네, 맞게 추출됐죠? 우리는 이 값이 일반이어야 돼요. 이 값이 같다. 뭐랑 같으면 일반과 같으면. 문자니까 큰 딴편에 쓰셔야 됩니다. 하고 엔터키 딱 누르면은 이 말이 참이라면, 즉 도서 유형의 왼쪽 두 글자가 일반인 칸들은 true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칸들은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네, 조건 1이 되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은 잘라내기 할게요. 컨트롤 X 클립보드에 보관했습니다. 두 번째,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도 뽑아내야 됩니다. 대출 코드 끝에 봤더니 N도 있고 S도 있죠. 일단은 write라는 함수 이용해서 대출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내겠습니다. 는 함수 이름 write. 항상 함수 이름을 쓰면은 가로 열어야 됩니다. 사용법은 레포트랑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트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 즉 은주의 대출 코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콤마. 두 번째 칸은 뽑을 개수를 지정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I17셀에서 오른쪽 한 글자를 뽑아내야 되죠. 1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닫고 엔터 누르면 끝. 자, 그럼 맞게 나왔죠? N, S, R 맞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방금 라이트로 구한 값이 S여야 돼요. 그쵸? 방금 구한 값이 같다. 뭐랑 같으면 S랑 같으면.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딱 누르시면요. 대출 코드 마지막 글자가 S이면 해당 칸들은 true라고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칸들은 false라고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이 부분도 컨트롤 X 잘라내기 해서 클립보드에 보관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이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OR입니다. 는 OR. 항상 함수 이름을 쓰면 가로 열어야 됩니다. OR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값을 표시합니다. 자, OR 안에 조건 1. 조건 1은 우리 아까 레프트로 구했죠. 이 친구가 되고요. 콤마. OR 두 번째 조건도 우리 미리 구해놨죠. 라이트로 구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조건 3은 없으니 가로 닫을게요. 하고 엔터키 누르면 OR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true라고 표시하고요. 모두 다 거짓이라면 false라고 나옵니다. 엔터 누를게요.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if 문제가 나오면 true, false부터 먼저 구한 다음에 마무리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다 했어요. 결론 저희는 여기서 true라고 나온 칸들은 정상이라고 나오게 할 거고요. false라고 나온 칸들은 연체라고 나오게 할 겁니다. 전체는 if 문입니다. 이 부분은 또 컨트롤 X 잘라내기 할게요. 클립보드에 보관됐습니다. 바로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전체는 if문 가로 열게요. if는 조건이 참이라면 참값을, 조건이 거짓이라면 거짓값을 표시하는 함수입니다. if는 총 3칸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첫 번째 칸은 로지컬 텍스트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방금 조건은 저희가 OR로 미리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조건이 되고요. 콤마. if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라고 해서 true일 때, 즉 조건이 참일 때 표시할 문구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조건이 참이라면 정상이라고 떠야 되죠.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정상이라고 쓰면 됩니다. 콤마. if 세 번째 칸은 value if false라고 해서 조건이 거짓이라면 나와야 될 문구를 지정하셔야 돼요. 저희는 조건이 거짓이라면은 연체라고 떠야 되죠. 문자니까 큰 따옴표 안에 연체라고 쓰면 됩니다.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if의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참값, 이 부분은 거짓값이 됩니다. 조건, 참, 거짓. 엔터 누르면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고요. 마지막 문제는 if s가 나왔어요. if s. 그러니까 문제가 함수가 if가 나올 때가 있고요. if s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구분할 수 있게 연달아서 문제를 배치했거든요. 방금 풀었던 건 if, 이번에는 if s입니다. 사용법이 다릅니다, 이게. 클립보드 내용은 지울게요. 5번 표 5에서 건물 유형 세 번째 문자가 1이면 10%, 2면 20%, 그 외에는 공백으로 요금 할인율에 표시하시오. 여기다가 구하래요. 일단은 건물 유형의 세 번째 문자를 추출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 번째가 1이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가 2고요. 세 번째도 1이네요. 요거를 일단은 MID, 미드로 뽑아내셔야 됩니다. 아까 했던 레프트는 왼쪽에서 뽑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지금 하는 MID, 미드는 가운데 걸 뽑아낸 함수입니다. 는 함수 이름은 MID, 미드 쓸게요. 미드는 텍스트에서 특정 시작 위치부터 지정한 문자 개수만큼 텍스트를 추출할 때 쓰는 함수입니다. 그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첫 번째 칸은 텍스트, 말 그대로 텍스트, 문자를 클릭하시면 돼요. 즉 첫 번째 사람의 건물 유형인 A31셀을 클릭하면 되고요. 콤마, 미드 두 번째 칸은 스타트 넘이라고 해서 시작 번호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A31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뽑아낼 거죠. 시작 번호는 3이 됩니다. 콤마, 세 번째 칸은 넘케어즈라고 해서 추출할 문제의 수를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A31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하여 한 글자를 뽑아낼 거니까 뽑을 개수는 1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A31셀에서 세 번째부터 시작하여 한 글자가 뽑아집니다. 네, 맞게 나왔죠? 첫 번째는 1, 2, 1, 3. 네, 맞게 다 나왔습니다. 이 나온 값이 1이면 10%, 이 값이 2라고 나온 칸들은 20%, 나머지 칸들은 공백으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일단 얘도 if 쪽 문제니까 true, false부터 나오게 할게요. 방금 내가 구한 값이 같다, 뭐랑 같으면 1과 같으면 어떤 수식에서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써야 되고요. 숫자는 그냥 쓰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숫자죠. 그냥 써볼게요. 1이라고. 방금 내가 구한 값이, 미드로 구한 값이 같다, 뭐랑 같으면 1과 같으면 엔터 눌러볼게요. 했더니 1이 맞는데 폴스라고 나오죠. 한번 채우겠는데 끌어볼게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인데 엑셀이 보기에는 이 값을, 미디로 구한 값을 숫자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구한 값은 문자로 인식이 돼요. 숫자가 아니라 엑셀이 보기에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구한 값을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저희도 문자 취급을 조금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방금 미드로 구한 값이 같다, 뭐랑 같냐, 문자 1과 같냐,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만 엑셀이 인식이 됩니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 이게 동작이 되죠. 네. 큰 따옴표 쓰시면 됩니다. 해서 지금 true라고 나온 칸들은 10%라고 화면에 뜨면 되고요. 만약 2면 20%, 나머지 공백입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 X 클립보드에 보관해 놓을게요. 지우고 깔끔하게 다시 하겠습니다. 전체는 if s. 처음 보는 함수죠. 네.
if s는 여러 조건을 순서대로 검사하여 첫 번째 true 조건에 해당하는 값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는 함수 이름 가로 열어야 됩니다. if s 첫 번째 칸은 logical text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식 우리 미리 구해놨죠? 여기 클릭할게요. mid로 구한 값이 1과 같냐 라는 조건식이 입력됐고요. 콤마. if s 두 번째 칸은 value if true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조건이 참일 때 반환할 값 지정하면 돼요. 저희는 조건이 참이라면 나와야 될 값이 10%죠. 10% 숫자니까 그냥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네. 콤마. 세 번째 칸은 logical text 2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우리 클립보드에 있는 거 그냥 사용할게요. mid로 구한 값이 같다. 뭐랑 같으면 두 번째는 2랑 같으며. 네. 콤마. 네 번째 칸이네요. value if true라고 해서 두 번째 조건이 참일 때 반환할 값 지정하시면 돼요. 저희는 2라면 나올 값이 20%죠. 20%. 이런 식으로 필요한 개수만큼 추가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남은 게 그 외에는 공백밖에 없네요. 저희는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 콤마. if s에서 끝낼 때는 true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 true가 의미하는 것은 위에, 즉 앞에 모든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 나머지 값 지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머지는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는 즉 앞에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면 콤마 우리 나머지는 나올 값이 공백이죠. 공백 이렇게. 그래서 if s는 끝낼 때 true라고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오게 해라. 가로 닫을게요. 그래서 첫 번째 칸은 조건 1, 두 번째 칸은 창값 1, 얘는 조건 2, 얘는 창값 2. true가 의미하는 것은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엔터 누를게요. 끌어볼게요. 끌었더니 값은 맞게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시험지에서 10%, 20% 요 모양을 원했기 때문에 제출하실 때는 이 친구도 숫자지만 큰 단표 안 쓰셔야 돼요. 왜냐면 정확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하시면요, 이 계산은 안 됩니다. 이 큰 단표 안에 넣는 동시에 문자가 되기 때문에 뭐 더하기 곱하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르면 네,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똑같이 결과물이 제출이 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if로 푸는 문제와 if s로 푸는 문제를 구분해서 여러 번 반복하셔야 돼요. 네, 구분해서 풀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10점인데 첫 번째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표 기능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분석 작업 1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란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따른 여러 가지 결과값의 변화를 가상의 상황을 통해 예측하여 분석하는 도구인데요. 자, 문제부터 볼게요.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제품 구입 내역표에서 포인트, 즉 G3에서 H3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는 경우 총 포인트 합계 D9셀의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시오. 일단은 포인트가 변동이 될 거예요. G3에서 줄일게요. G3에서 H3이 변동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 값이 변동되었을 때 총 포인트 합계 D9셀의 변동 시나리오 작성하는 거네요. D9셀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색상을 칠하면 안 됩니다. 네.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G3셀의 이름은 일반으로, H3셀의 이름은 프리미엄으로, D9셀의 이름은 총 포인트 합계로 정의하시오. 이름 정의해야 되고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이름은 포인트 인상, 일반은 30%, 프리미엄은 50%로 설정하시오. 시나리오 2, 시나리오 이름은 포인트 인하, 일반은 5%, 프리미엄은 10%로 설정하시오. 네,
원래 원본값은 일반이 10%이고 프리미엄 20%일 때 총 포인트 합계가 107만 원이었는데 이 값을 올려도 볼 거고요. 이 값을 내려도 볼 거예요. 이럴 때 이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나리오로 예측해 볼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이름 정의부터 하셔야 돼요. 첫 번째, G3셀의 이름은 일반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G3셀 클릭, 이름 상자에 가서 이름은 일반. 항상 글자 쓰면 엔터키 누르셔야지만 이름 정의가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H3셀도 클릭, 이름 상자에 가서 프리미엄, 엔터. 마지막 D9셀 클릭, 이름 상자 가서 총 포인트 합계, 엔터. 해서 지상처럼 셀 3개의 이름을 정의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실행하면 됩니다. 저희는 추가 버튼하고 요약 버튼밖에 안 사용해요. 이 두 개만 사용할 겁니다. 일단은 시나리오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포인트 인상. 변경 셀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우리 방금 셀 이름 3개 정의했죠? G3셀, H3셀, D9셀. 이제부터 그 셀들만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변경 셀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일반은 30%, 프리미엄 50%로 우리 변경할 거죠? 네,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변경 셀을 G3셀과 H3셀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일반, 프리미엄 칸 2개가 생성이 됩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 처음에 저희가 셀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셀 주소가 아니라 글자로 이렇게 일반, 프리미엄이라는 글자가 표시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일반 칸에는 30%로 지정할 거고요. 프리미엄 칸에다가는 50%라고 지정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포인트 인하입니다. 포인트 인하. 변경 셀은 동일해요. 안 바꿔도 돼요. 또 우리 일반하고 프리미엄 써야 되니까 바꾸지 말고 다시 지정해도 되지만 그냥 둔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에다가는 5% 낮출 거고요. 프리미엄도 10%로 낮출 겁니다. 더 이상 추가할 시나리오가 없죠? 예, 확인 누르면 됩니다. 이제 시나리오 만들면 됩니다. 마지막은 요약. 네. 기본값이 시나리오 요약에 체크된 상태에서 결과 셀만 잘 지정하면 돼요. 우리는 총 포인트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죠. 네, 마지막 D9셀이 결과 셀이 됩니다. 결과 셀을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은요. 우리 아까 셀 이름 3개 정의했죠. 우리 3개 중에서 G3셀과 H3셀은 아까 변경셀로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름 정의한 셀들 중에서 변경셀로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셀이 결과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를게요. 끝났습니다. 확대해 드릴게요. 그러면 원래 원본은 일반이 10%, 프리미엄 20% 원래 원본 값이었는데 이때 총 포인트 합계는 107만 원. 그래서 포인트가 올라갔을 때의 값과 내려갔을 때의 값이 시나리오로 구해진 겁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우리 분석 작업 1번에서 했잖아요. 앞쪽으로, 즉 왼쪽으로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의 말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봤더니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하시오. 기본적으로 왼쪽에 생깁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배점 10점이었고요. 요거는 원상 복귀해 놓을게요. 그 다음은 분석 작업 2번입니다. 같은 10점인데 훨씬 쉽습니다. 이번에 하실 기능은 데이터 표라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표는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변수의 값이 바뀔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엑셀의 가상 기능인데요.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아르바이트 지급액 표의 급여 합계는 근로시간과 시급을 이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데이터 표 기능을 이용하여 근로시간과 시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 합계의 변화를 D9에서 I14용에 계산하시오. 예. 일단은 문제에서 봤더니 아르바이트 지급액 표가 주어져 있는데 근로시간이 있고 시급이 있어요. 이때 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시급이 12,000원일 때 급여 합계가 6만 원이거든요. 현재 이 칸은 수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궁금한 거예요. 만약에 근로시간이 5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라면 4시간이라면 어떻게 급여가 달라지는지. 또한 시급이 원래 12,000원이었는데 만원일 때랑 15,000원일 때 급여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데이터 표로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사실상 문제가 나오면요. 마지막 이 문구만 확인하셔도 돼요. 급여 합계의 변화를 계산해라. 아, 급여 합계를 구하는 거구나.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화면 보고 푸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아래 칸에다가 구할 건데요. 여기 꼭 빈칸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는 하고 우리 급여 합계의 변화를 계산하는 기능이죠. 예. 원본 급여 합계를 클릭하면 됩니다. 엔터. 그래서 원본 값을 갖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는 하고 급여 합계의 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엔터.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블록만 잘 잡으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행과 열만 구분하실 줄 아시면 돼요. 행은 가로고 열은 세로죠. 표를 봤더니 행에는 만원, 11,000원, 12,000원 시급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은 시급을 원본 데이터 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게 행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본의 시급은 현재 C4셀에 있네요. 이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열 입력 셀에 커서 깜빡깜빡. 열은 세로죠. 우리 블록 잡은 안에 봤더니 열에는 근로 시간이 있네요. 3시간, 4시간, 5시간. 그쵸? 열 입력 셀은 원본 데이터의 근로 시간인 C3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행은 가로이고 열은 세로이죠. 요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면 끝. 배점은 10점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행이고요. 이게 열입니다. 요거 보고 행은 시급 여기 클릭하고 열은 여기 클릭했고요. 요거 하시면 끝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매크로입니다. 우리 이제 몇 번 했죠?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24에서 20 영역의 학생별 국어와 수학의 합계를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매크로 이름은 합계, 썸 함수를 사용해야 되고요. 개발 도구의 컨트롤의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G3에서 G4의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합계로 입력한 후 단추를 클릭했을 때 합계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단추부터 그려야 됩니다. 우리는 G3에서 G4셀에 단추를 그릴 겁니다.
블록 잡고 그리면 편합니다. 그런 다음에 개발 도구에 컨트롤에 삽입에 양식 컨트롤에 단추. 이제 몇 번 해봤죠 우리. 클릭. 항상 도형 그릴 때는 Alt키 누른 상태에서 그려야 됩니다. 그래 셀에 맞게 도형 그릴 수 있고요. 마우스 띄고 Alt키 띄고. 매크로 이름은 합계. 기록 눌러야 되고요. 확인 눌러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는 모든 키보드와 마우스 동작은 녹화됩니다. 작업만 하셔야 돼요. 자, 우리 문제 봤더니 24에서 20셀에 썸 함수 이용해서 국어와 수학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였죠. 그럼 24셀 클릭, 는 함수 이름은 썸 가로 열고요. 첫 번째 사람의 서준이의 국어와 수학의 범위를 잡으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이 부분은 F4 누르시면 안 돼요. 사람별로 국어, 수학 합계를 구해야 되죠. 즉, 이 파란 색깔 범위가 체육핸드 끌었을 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F4 누르시면 안 됩니다. 끝났습니다. 블록 풀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클릭하면 됩니다. 됐죠? 잘 됐나 안 됐나 검사해 볼까요? 눌렀더니 합계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텍스트 이름을 합계로 지정해야 됩니다. 항상 기록 중지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셔야 돼요.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이름은 합계입니다. 끝났습니다. 100.5점이요. 지금 문제에서 썸이란 함수를 사용하라고 나왔는데 함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식도 안 나와 있고 함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함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는 자동 합계 쓰셔도 돼요. 홈이라는 메뉴 가시면 오른쪽 끝에 자동 합계 계산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 합계 누르면은 썸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평균 누르면은 에버리지. 뭐 개수는 카운트. 최대값은 맥스, 최소값은 민. 자동 써집니다. 예를 들어서 함수가 안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그럼 이렇게 범위를 잡고 원본 데이터와 답이 나올 칸을 한꺼번에 범위를 잡은 상태에서 홈에 자동 합계에 합계 눌러볼게요. 그럼 자동으로 썸 수식이 써져요. 이렇게. 다시요. 여기서 자동 합계 평균 눌러볼게요. 그럼 에버리지가 써집니다. 자동 수식이. 최대값도 눌러볼게요. 최대값 누르면은 맥스가 자동으로 써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함수가 주어졌다. 그럼 주어진 함수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고 함수가 없다면 자동 합계 계산 쓰셔도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비사에서 B10 영역의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지정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간단한 날짜? 홈에 가시면은 여기 셀 서식 메뉴가 자주 쓰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간단한 날짜가 있죠. 요 메뉴는 셀 서식에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능들인데 자주 쓰는 게 나와 있는 것 뿐입니다. 맞아 읽어볼게요. 매크로 이름은 서식으로 지정하고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을 동일 시트의 H3에서 H4 영역에 생성하고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한 후 도형 클릭했을 때 서식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버튼부터 그릴게요. H3에서 H4 여기다가 그려야 됩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의 사각형의 직사각형입니다. 마우스 올려두면 이름 뜹니다. 확인하고 클릭. 자, 이제 그리기 모드, 십자가 그리기 모드예요.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셀에 맞게 도형을 그리면 됩니다. 끝. 이제 매크로를 부여해야 되죠.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 기록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자, 작업할게요. B4에서 여기네요. B10 영역은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로 하시오. 여기 있습니다. 홈 탭에 있는 이 친구요. 간단한 날짜 클릭하면 됩니다. 끝. 블록 풀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끝났습니다. 다른 형식으로 바꿔볼까요? 시험장 가서는 테스트하지 마세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텍스트 이름은 서식입니다. 끝. 다음은 차트입니다. 차트는 5문제가 출제되고 한 문제당 2점, 총 배점은 10점입니다. 다 끝나면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림 보고 하셔도 됩니다. 1번입니다. 빠른 레이아웃에 레이아웃 1을 선택하고 차트 제목은 A1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연결시키는 거네요. 자, 먼저 차트를 클릭하면 위에 차트 디자인과 서식 메뉴가 생깁니다. 다른 데 클릭하면 없어져요. 차트를 클릭해야지만 생성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의 왼쪽 끝에는 빠른 레이아웃 들어가시면 돼요. 우린 여기서 레이아웃 1을 눌러야 되죠. 마우스 올려두면 이름이 뜹니다. 첫 번째 친구네요. 클릭. 그런 다음에 차트 제목이 A1셀과 연결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네. 차트 제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에 커서 깜빡깜빡 는 이 상태에서 A1셀을 클릭하면 돼요. 엔터키 누르면 끝. 두 번째 문제입니다. 차트 스타일의 색 변경에서 다양한 색상표 4를 설정하시오. 동일하게 차트가 클릭된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색 변경 들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는 다양한 색상표 1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색상표 2. 얘는 색상표 3. 저희는 다양한 색상표 4죠. 이 친구입니다. 클릭. 됐습니다. 배점은 2점입니다. 3번 세로 값축의 최소값은 100, 최대값은 1300, 기본 단위는 300 설정하시오. 이 부분이에요. 여기를 세로 값축이라고 하는데 세로 값축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요. 먼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에 있는 축서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최소값은 100이고요. 최소값 100. 최대값은 1300. 기본 단위가 원래 200인데 기본 단위를 저희는 300으로 정할 겁니다. 그럼 300씩 증가라는 뜻이에요. 숫자가. 기본 단위 300이니까 100, 400, 700, 1000 된 겁니다. 300씩 증가한 거죠. 끝. 이 부분 닫을게요. 4번 입고량 계열에 대해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시오. 현재 입고량은 녹색 막대가 입고량이거든요. 현재 봤더니 여기 있죠. 저희는 입고량 계열에 이렇게 이 녹색깔입니다. 선형이라는 추세선을 추가할 겁니다. 이 부분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여기 생겨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클릭하면 플러스 버튼 생깁니다. 여기서 어떤 요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입고량 계열에 추세선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입고량부터 선택하셔야 돼요. 입고량은 현재 녹색이죠. 녹색 막대 클릭. 다 잡혔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에 추세선에 선형 클릭하면 됩니다.
선형이 나올 때도 있고요. 지수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지상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저희는 입고량 계열의 선형 추세선을 추가하겠습니다. 클릭! 끝났어요. 생겼어요, 방금. 마지막 문제입니다.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지정하고 그림자는 바깥쪽에 오포셋 오른쪽 아래로 설정하시오. 바깥쪽은 차트 영역, 안쪽은 그림 영역입니다. 저희는 차트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에 있는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가면 됩니다. 먼저 기본 첫 번째가 여기는 채우기 및 선이고요. 두 번째는 효과, 여기 그림자 여기 있습니다. 그림자, 뭐 네온도 있네요. 세 번째는 크기 및 속성. 저희는 첫 번째 채우기 및 선의 테두리에 컨트롤 키 누르면 안 되네. 맨 아래에 있는 둥근 모서리 클릭하면 됩니다. 체크하시면 이 각진 부분이 동글동글해져요. 클릭! 방금 이렇게 동글동글해졌죠? 그리고 그림자는 여기 두 번째 효과에 있습니다. 그림자에 네. 바깥쪽 당겨드릴게요. 네, 바깥쪽에 오프셋 오른쪽 아래 이겁니다. 오프셋 오른쪽 아래 클릭! 끝났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시험지 그림과 동일해졌죠? 끝난 겁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 3회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an away with my life, fast forward, never turn back again. It's kind of funny that the more we pass time, the more we need to set the rewind. And 19 was the year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